네, 안녕하세요. 전직 펀드 매니저가 알려드리는 주식 투자 실전 노하우 슈퍼매미입니다. 네, 지난번 영상에 SK하이닉스 추가 상승이 가능할까라는 걸로 이제 올려드렸었는데, 자, 차트를 한번 보시면 아니나 다를까 이제 추가 상승이 계속 나타나고 있죠. 디테일한 내용을 좀 궁금해 하신 분께서는 영상 참고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수화 콜드체인 대장주로서 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영상도 올려드렸었는데, 예, 이수학이 이제 급등이 나타나면서 콜드체인 대장주로서의 면모를 좀 갖춰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도 디테일한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영상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새로운 종목에 대해서 한번 분석을 해볼 텐데요. MC넥스라는 기업입니다. MC넥스는 잘 아시겠지만 핸드폰 카메라 모듈을 만드는 회사이죠. 자, MC넥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가총액은 7천억 정도 되는 회사이고, 히스토리컬 실적을 먼저 좀 보시면 2015년도 5천억의 매출, 그리고 16년도에 4천억을 좀 빠졌다가 계속 성장을 하다가 2019년도에 1조 매출을 다 넘어섰었네요. 자,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16년도에 한번 크게 적자가 났었고요. 그리고 나서 계속해서 이제 성장하는 모습. 2016년도에 갤럭시 노트 발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판매량이 급감하면서 실적이 좀 많이 망가졌던 내용들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들은 이제 일회성으로 좀 이제 빠지고 나서 다시 한번 성장을 하는 모습. 자, 영업이익률을 보시겠습니다. 5%, 3%, 5%대 영업이익률을 보이다가 2019년도에 매출이 1조를 넘어서면서 영업이익률이 거의 9%에 달하는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죠. 이게 이제 매출 성장에 따른 마진율 개선 효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PER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는 17배 정도 받아왔고 실적이 안 좋아지면서 밸류에이션 산정이 불가했었고, 그다음에 7배, 8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현재는 받고 있네요. 보통 지금 핸드폰 부품주들이 밸류에이션을 한 자릿수 후반에서 최대한 10배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어요. MC넥스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보시면 마찬가지로 핸드폰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분기 실적에 대한 내용은 뒤쪽에서 제가 실적 테이블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 테고요. MC넥스는 코스닥에 지금 상장되어 있고, 코스닥 대비 주가 추이는 상당히 좀 견조한, 그리고 좀 상승이 좀 컸던 부분이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연역 먼저 보시면 2020년도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고, 카메라 모듈 회사로서 꾸준히 성장해왔습니다. 주요 주주로는 민동욱, 이분이 이제 대표입니다. 대표이사님이시고요. 그리고 배우자, 자녀, 그러니까 가족분들이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으로 계시고 한 28%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계시네요. 그 2020년도 공시를 보시면 10월 27일 날 대표님과 이제 배우자분께서 장내에서 한 4억 가량 매수를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장내에서 지분을 취득한다라는 것은 회사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을 하시는 거고, 회사가 앞으로 좋아질 거라는 이제 시그널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대표이사께서 앞으로 이제 회사가 더 커질 거에 대한 주주들에게 또 표현하는 그런 방식이 될 수도 있고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은 희석물량인데요. 앞서 올려드린 이수화학에 대한 영상을 보시면 이수화학은 희석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제가 언급을 여러 번 했습니다. 그러면 그에 반해서 MC넥스는 희석물량이 없습니다. 상당히 깔끔한 회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종속 및 관계기업은 상해 법인과 베트남 법인이 있네요. 작년 11월 18일 날 베트남 법인에 354억의 유증을 시작했습니다. 이 자금에 대한 사용 목적은 시설 자금이고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다시 한번 언급을 드릴게요. 자, 실적 테이블이 있습니다. 실적 테이블을 분기별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일단은 2분기의 매출액이 좀 크게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2분기는 유독 많이 빠졌죠. 이 부분은 좀 특이사항이 있으니까 좀 다시 말씀드릴게요. 왜 2분기에 매출이 많이 올라오느냐? 일단은 갤럭시 플래그십 폰이 보통 3월에 출시를 많이 하죠. 그리고 4, 5, 6월 달에 가장 많은 물량을 판매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분기가 MC넥스에게는 성수기다 라는 걸 이제 먼저 이렇게 인지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올해 2월 달은 갤럭시 출시를 하면서
코로나 영향 때문에 상당히 좀 부진한 판매량이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이제 판매가 좀 많이 안 되면서 2분기는 성수기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니나 다를까 올해 연간 매출액 성장도 5.9% 그리고 모바일 부분에서도 4.4%밖에 성장을 못했습니다. 이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고요. 그 영업이익도 크게 많이 하락을 했죠. 매출 성장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판매량 부진 때문에 이제 영업이익이 크게 감소했다라는 거고, 저희가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이제 2021년도죠. 이제 올해가 어떻게 될 거냐. 2021년도는 삼성 갤럭시 21이 이제 조기 출시한다라고 하죠. 1월 15일부터 사전 예약 시작을 한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2월, 3월에 물량이 이제 판매될 거고, 이제 2분기에도 물량이 이제 계속 판매되겠죠. 그러면 1분기도 실적이 이제 좀 성수기 효과가 나타나겠고요. 그리고 S20부터까지는 쿼드러플 카메라가 4개가 들어갔었는데, S21부터는 펜타 카메라인 5개가 들어가면서 동사의 물량 증가, Q 증가가 나타나는 효과가 날 것입니다. 그 영향이 이제 나중에는 이제 실적으로 나타나겠죠.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인데요. 제가 오늘 이 MC넥스를 분석하고 설명드리는 핵심적인 이유가 바로 이 자율주행입니다. 2020년도의 자율주행 매출액이 아직 뭐 4분기 실제 나오지 않았지만 1,600억 정도 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인 2021년도에는 2,500억에 달하는 이제 매출액을 좀 달성할 걸로 지금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아주 이제 의미 있다라는 거고, 좀 더 한 번 더 보면 모바일 부문에서 S20 조기 출시 그리고 펜타 카메라 이게 이제 실적을 개선하는 요인이 될 거고, 그동안 MC넥스는 삼성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바일 관련으로는. 그런데 과거부터 최근까지도 이 애플향을 진입을 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애플에 대해서 들어갈지에 대한 여부가 올해 하반기면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해 하반기에 어떻게 될지를 좀 이제 많이 팔로우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애플로 들어간다고 확정이 되면 2020년 신제품부터 납품을 시작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모바일 매출이 기존의 대부분 삼성향 매출이었다 것 대비 최소 50%는 매출이 증가할 거라는 거죠. 그러면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내용을 조금 보면 작년 연말에 애플에서 좀 이렇게 카메라 납품하는 업체 선정에서 좀 일부 변경이 있었습니다. 기존에는 LG이노텍 샤프, LG이노텍, 그리고 샤프, 그리고 중국의 오필림, 이제 중국입니다. 이 3개사를 이제 납품 공급처로 사용을 했는데, 이 오필림을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서는 그러면 이 오필림의 빈자리를 누가 채울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뭐 설왕설래가 많았었죠. 그러다가 이제 기사가 나온 게 이 오필림의 자리를 삼성전기가 채우게 될 것 같다라는 기사가 나왔었죠. 그런데 삼성전기가 애플에 직납하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카메라 부품을 LG 이노텍에게 납품 말고 LG 이노텍이 조립을 해서 애플에게 납품하는 구조가 될 거다라는 이제 이야기가 지금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이제 시장에서 돌면서 삼성전기를 비롯해 관련된 이제 카메라 모듈 회사들의 주가가 좀 이렇게 좋았죠. 이 부분이 과연 내년 2022년 신제품까지 이어질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아직 뭐 해봐야 되는 부분인데요. 그래서 올해 하반기에 과연 이 빈자리, 오필름의 빈자리를 이 MC넥스가 들어갈 수 있는지, 요거를 이제 앞으로 좀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첫 번째 모바일에서는 기대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이 MC넥스를 분석을 한 핵심적인 이유, 이 자율주행인데요. MC넥스의 자율주행 전체 매출의 70%가 현대차입니다. 그리고 현대차의 프리미엄 모델인 제네시스에 들어가는 모든 카메라를 MC넥스가 좀 독점하고 있습니다. 기본 7개가 들어가고요. 라이더 센서라는 게 있습니다. 자율주행을 하려면 사물을 인지해야 되는데 그 인지하는 센서가 바로 이 라이더 센서인데, 라이더 센서에는
이 카메라와 같은 광학 시스템이 많이 들어가는데 요거까지도 MC넥스가 다 납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 다 합치면 최대 12개의 카메라 모듈을 납품을 하고 있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는 거고, 주요 고객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에서는 삼성이 이제 메인이고요. 자율주행에서는 현대차, 기아차, 현대모비스, 만도 다 현대그룹이죠. 이 부분이 70%이다 라는 부분. 그러면 현대차가 왜 MC넥스 제품을 거의 독점적으로 전량 사용하느냐? MC넥스는 전방, 후방 카메라를 기본으로 이게 후방의 사물을 인식하는 MOD 카메라, 후방 사각 안내, 주차 기능, 야간 투시 기능, 그리고 졸음운전 감시, 그리고 좀 더 진보된 라이다 카메라 시스템, 그리고 탈선 경보 시스템, 적응 카메라까지 모든 대부분의 기능들을 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그냥 허접한 게 아니라 상당히 고차원적이고 상당히 역량이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의 제네시스에 들어가고 있다. 현대차도 선택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기술 레벨에 대해서 좀 간단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현재 대부분의 기업들이 레벨 3나 레벨 4 정도입니다. 기업들 좀 보시겠습니다. 자, 현대차가 지금 컨셉카에서는 레벨 4까지 됐는데 상용차에서는 그동안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현대차도 상용차에서 레벨 4까지 올라가겠다라고 하는 거고, 구글은 작년에 이제 레벨 4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 도요타도 올라올 예정이고, 구글과 애플이 특정 조건을 갖추게 된다면 위에 보이는 것처럼 사람이 없어도 주행이 가능한 완전 자동화를 할 수 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즉, 완전 자동화의 레벨 5가 머지 않았어요. 이 부분이 머지 않았다는 거. 그러면 레벨 5가 될수록, 이 레벨이 고차원화 될수록 MC넥스의 자율주행형 매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그동안의 MC넥스의 자율주행 매출의 성장률 추이를 보면 리니어하게 올라가죠. 그러다가 2020년부터 올해 가파르게 올라갑니다. 이 부분이 레벨 5가 되면 훨씬 더 가파른 성장을 보일 거예요. 자, 올해 2,500억의 자율주행형 매출이 발생되는데 MC넥스 총 매출의 15%를 넘어서는 수준입니다. 과거에는 매출이 작을 때는 아직 자율주행 회사로 부르기에는 아직 너무 미미했었는데, 매출의 규모가 이제 2,500억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는 자율주행 회사로 봐도 전혀 무관치 않다, 전혀 이상하지 않은 상황이 형성된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회사가 MC넥스가 자율주행 회사로 이제는 탈바꿈을 했는데 주가는 자율주행 회사들과 견줄 만한 수준에 왔느냐? 그 부분 한번 더 보시면, 자, 올해 11월부터 글로벌리 자율주행 관련 회사들의 주가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글로벌리 자율주행으로 불리는 회사들의 주가인데요. 보시죠. 급등을 했습니다. 다 우상향을 했고요. 다 올랐죠? 이 회사들의 주가 추이를 보면, 작년 11월 1일부터 최근까지 작게는 20%에서 많게는 190%, 240% 급등을 했습니다. 이 회사들의 평균 주가 상승률을 보면 거의 90%에 육박하고 있죠. 자, 그런데 MC넥스는 고작 20% 올랐다는 거고요. 자, 멀티플인 이 밸류에이션인 멀티플 한번 볼게요. 20배, 33배, 20배, 엄브렐라 같은 경우는 엄청 과도하죠. 340배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인데, 실적이 지금 나오지 않아요. 실적이 적자인 기업인데 단순히 이 기술력, 앞으로 이 회사가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만으로도 주가가 100%씩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반해서 MC넥스의 밸류에이션은 7.7배밖에 안 되고, 밸류에이션을 숫자로 산정할 수 있는 기업들의 밸류에이션 평균이 87배, 이 340배를 받고 있는 엄브렐라를 제외하면 21배에 달하는 밸류에이션을 받고 있습니다. 22배에 달하는. 이에 반해서 MC넥스는 이제 7.7배밖에 안 돼요. 이 7.7배는 뭐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핸드폰 부품주의 밸류에이션입니다. 이 주식시장에서는 MC넥스를 아직도 핸드폰 부품주로 밖에 인지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올해 이 자율주행 매출이 전체 매출의 15%를 넘어선다고 했죠. 이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MC넥스의 멀티플이 7.7배가 아니라 이 글로벌 피어들만큼 15배, 20배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리레이팅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이 부분은 제가 혼자 주장하지 않을 거예요. 제가 혼자 주장한다고 되지 않죠.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MC넥스를 이제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인지를 하게 될 겁니다. 그게 머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 지나친 저평가를 받고 있다는 거죠. 자, 글로벌 자율주행 피어 대비 지나친 저평가를 받고 있고 멀티플 리레이팅이 빠르게 나타날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MC넥스는 지금부터 계속해서 사 들어가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MC넥스의 주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 MC넥스의 이게 좀 장기 주가인데요. 크게 주가 상승이 나타나지 않았어요. 글로벌 다른 기업들은 이제 11월부터 주가가 이렇게 막 급등을 했었는데 MC넥스는 뭐 고작 조금 올랐죠. 이게 이제 앞으로 MC넥스는 자율주행 기업으로 변모를 하면서 주가 상승이 상당히 가파르게 나타날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국 시장에서 유동성 장세 아니겠습니까? LG전자가 마그나와 이제 뭐 전기차 관련 전장 부분을 좀 공격적으로 하겠다라고 JV를 설립했죠. 그리고 나서 LG전자의 주가가 상당히 급등을 했습니다. 단기에 60% 상승을 했는데요. 이게 주가는 실적 곱하기 멀티플 아니겠습니까? 자, 이게 실적이고 이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기대감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게 위에 앞선 기업들이 나타나고 있죠. 실적이 안 나와서 밸류에이션 산정이 안 되는데 주가는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 거죠.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주가는 급등을 하고 있어요.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주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일단 이 회사가 진짜 이 기술을 가지고 추후에 돈을 벌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이 되면 실적은 그래 시간이 지나면 실적은 나올 거다. 그래서 일단 주가를 먼저 땡기자라는 논리입니다. 이게 유동성 장세에서 주로 나오는 현상이고요. 그 현상이 MC넥스에서도 나타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MC넥스를 분석해 봤습니다. 자, MC넥스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 그리고 MC넥스를 한번 사볼까라고 고민하시는 분은 MC넥스를 좀 사도 저는 괜찮지 않을까? 머지않아 빠른, 큰 폭의 주가 상승이 나타날 걸로 저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